반갑습니다. 이번에 국민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이유미가 제보를 받았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다른 곳에서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제보를 스스로 만들어낸 그래서 조작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그 이유미가 국민당의 당원이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 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사람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유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 또 어떤 다른 당이나 다른 단체에 속해서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또 문제는 다르겠지만 만일에 그런 의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대로 믿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제보를 물론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느낌이 있지 않고는 그 점검하는 것도 그 당시에 물론 그 책임자가 있어서 점검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인데요. 일단 이 당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생각이 그렇게까지 미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그 이유미가 사용한 문용준 씨 동창에 대한 그 신상 정보를 그녀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그러니까 이유미가 어디론가로부터 그것을 받았을 텐데 이 제보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문용준 동창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도 자신이 만들어낸 것인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당원이 그 당의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는 언제나 탈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탈퇴된 상태이고요. 탈퇴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은 그렇게 오래된 당이 아닙니다. 이 국민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당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더불어민주당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태어난 당이 바로 국민당입니다. 그래서 당을 하나 새로 만들기는 정말 한국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주 활약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그런 당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당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당원들끼리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당은 정말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유미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제보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신문 방송에 보도되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러니까는 그 정보원의 그 댓글 여자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댓글을 다는 정보원이면서 그 박근혜의 당을 돕기 위해서 그 댓글을 달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일은 그때 일처럼 그 수준이 사람 수준의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정말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유미나 정보원의 그녀도 그런 정말 수준 이하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댓글을 달았던 여자는 박근혜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일은 정말 만약에 안철수가 만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은 당장 아마 이유미가 당장 내가 이것을 내가 조작했다, 제보를 조작했다 하고 들고 나오게 되면은 안철수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이유미가 한 일은 사실은 국민의당에게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SBS 뉴스를 읽어보면은 SBS에서는 6월 21일 이유미가 검사로부터 그 출두 편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딱 한 줄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이유미가 당 담당자에게 고백을 한다. 그리고 6월 25일 스스로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뭔가가, 그리고 또 6월 25일인가요? 안철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아주 처음에는 아주 완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너무나 엉성합니다. 이 일이 이 6월 21일 날 이유미가 검사로부터 받는 편지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으면 누가 검사에게 그러한 검사에게 정보를 주었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스스로 6월 24일 날 당에게 고백을 하고 또 기자회견을 해서 신문 방송에 쫙 깔리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안철수에게 또 문자 메시지를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처했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안철수 네가 시켰어, 내가 한 일이니까 네가 나를 지금 끌어내라,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사실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이유미 같은 사람이라든지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실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에게 시켰다, 누가 나에게 이 일을 시켰다,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했다. 근데 정보원이니까 그 정보원에
어떤 사람이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하라고. 그게 근무 시간에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그런 일과 거의 그런 일과 같은 일인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유미는 안철수가 나에게 시켰다 이런 것을 신문 방송에다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그 어떠한 금전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뭐 출세를 보장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외국에 살게 해주겠다든지 어떤 국가로부터라든지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기관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너의 자식들이 너는 죽을지 몰라도 너의 자식들이 너를 통해서 잘 살 수 있다든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겠죠.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약속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는 것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받는 그 양이 자기가 원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유미는 안철수가 나에게 그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철수가 나에게 시켰다는 것까지도 그녀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퍼뜨리는 일까지도 자기의 몫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또 기자회견까지 합니까? 그 한 짓이.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 하게 된 것은 그리고 문자를 보내는 그런 일은 안철수가 나에게 시켰다는 것까지도 자기의 임무에 들어있는 것이죠. 안철수가 나에게 시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누가 시켰다면은 어떤 약속을 받고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시켰다 이렇게 하면 대가를 못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쇼다. 보여주기 위한 안철수를 모함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다.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모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유미는 분명히 어떤 자기 자신이 혼자서 한 일은 아닙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유미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이유미가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는 뭐 2명의 자식을 가진 어머니며 며느리며 뭐 회사를 가진 회사장이며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어떤 대가를 어떠한 대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가를 또 누가 시켰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국정원에 댓글녀를 또 올리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바로 이유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미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서 그 일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누구의 지시를 받았던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던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은 신문 방송을 보면은 안철수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론을 안철수가 했다. 그래서 안철수를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름을 죽이는 일이죠. 안철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죽이는 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대선 때 그러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대선 때 국민당의 지도부가 그러한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비밀스러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밀스러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미신의 특징은 사람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미신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이성적 그런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한 도덕적이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철수 대선 후보 때 교육혁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생산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국정원의 댓글녀라든지 그런 것을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생산을 하지 말자 해서 교육혁명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교육혁명을 안철수가 말하는 그 바로 교육혁명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계속 가는 것 그것만이 정말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들의 집권이라든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세 10계명을 모르고 있어요. 모세 10계명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세 10계명을 모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모세 10계명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10계명에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그 조작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잘못된 내용을 저 사람이 나에게 시켰다라든지 그런 말을 못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세 10계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유대인, 사람, 예수를 고문하는 과정을 가르칠 뿐입니다. 예수가 그러한 아주 어려움 속에서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잔인한 사람을 고문하는 예수를 고문하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14번에 걸쳐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모세 10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세 10계명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또 유대교를 믿지 않든지 믿든지 간에 모세 10계명은 고조선 8조 법금처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사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현대라고 하는데요. 현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현대적인 것이 되려면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가장 나중의 시간이니까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에. 그래서 현대라는 아주 현대적인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아주 발달된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라든지 시대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 그때를 바로 현대, 지금 가장 발달된 시대, 현대라고 나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미신을 믿게 되면은 학문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을 믿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장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사람들이 미신을 믿게 되면은 아주 절대적인 미신이 다른 모든 것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성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미신을 믿게 되면은.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주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 시대의 특징은 현대라고 하면은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를 새로운 현대라고 나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를 그냥 하늘에서 그런 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철수가 말하는 교육혁명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바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혁명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표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도덕정의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참뜻인 홍익인간이 사람들이 홍익인간이 되어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 세상에서 열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홍익인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민주주의도 정당도 그 정당이 추구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신은 바로 모든 것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학, 역사학, 철학, 지혜학 그 모든 것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바로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신은 오로지 모든 것을 독점을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들의 손을 거쳐서 신이 네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라.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일신, 창조주의 그 신하고는 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그 미신은 이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주 사람들이 그 미신에 아주 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신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은 미신이네, 저것은 미신이 아니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아주 썩어 빠진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바로 미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이지 못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쥐새끼들 그리고 또는 금은 마술사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 이유미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도덕성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시도한 문자들.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미는 도대체 어떤 당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국민당에게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당은 이런 짓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교육혁명을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육혁명을 부르짖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준 이하의 행동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덕성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모세 10계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겠죠. 만약에 잘 알고 있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언제나 뇌에서 뇌새기고 있겠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네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라 하면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지 하고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신은 사람들에게 이성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도 아주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민당은 아주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당원이 그 당의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언제나 탈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밝히는 데는 정말 이성을 사용해서 이 일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그런 말을 당 스스로가 뭐 물타기라든지 뭐 당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든지 그런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무엇을 잘못을 했다면 죄가 있고 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을 해체시켜야 한다든지 그러한 업무는 그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들은 절대로 국민당을 돕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아마도 모르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일이 지금 그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그 관한 일인데요. 문 대통령 측에서 그 아들에 대한 그 어떤 제기를 했을 때 문 대통령 측은 그냥 묵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묵인을 해서는 안 되지만 묵인을 하였습니다. 아주 그 국민들 앞에서 그런 제기가 되었을 때는 말만 그냥 묵인을 할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이 이유미 사건은 안철수를 모함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철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그리고 그 당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미는 왜 스스로 조작한 일을 또 고백을 합니까? 그녀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으면은 아무도 모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녀가 받았다는 그 편지는 어떻게 해서 금사들의 손에 넘어간 것일까요? 그리고 국민당 속에 그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몇몇 사람들이 당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당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문준용 씨에 대한 진상조사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그 진상조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만 합니다. 특검을 해야지만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이 일은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또 미스터리가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미스터리가 사실은 자기들이 그 신문 지상에서 미스터리로 이끌어 나갔던 그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은 미스터리로 그냥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그 헤센 주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한국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구마가 한국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없어요. 그 개념이 없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람의 몸속에 악마가 들어간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어서 사람을 침대에 묶어놓고 그 프랑크푸르트 호텔에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2015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한창인 12월 달에 프랑크푸르트 호텔에서 그 한국 여자, 정말 힘없는 여자를 침대에 묶어놓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의 천주교 신부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도가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신부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 거기는 기독교 목사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만 독일 신문의 빌트 신문에서는 한국에서 온 신부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되었는데 하는 말이, 내 동생도 구마 행위를 했는데, 구마 예식을 했는데 살아남았는데 왜 나의 어머니는 죽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 말은, 그 사람들은 독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문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민을 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행을 온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호텔에서 그 친척들끼리 이 여자를 죽였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서는 보도를 미스터리로 처리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미스터리로 처리해버리고, 독일의 신문에서는 그나마 한 신문에서 그 법정에서 그 결론이 났죠. 그 여자분이 한 명 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인, 그 다음에 또 성인이 아닌 또 친구, 이 아들의 친구가 또 14살인가요? 15살인가요? 그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신문에서 그 법정에 끝난 다음에, 법정의 변론 다 끝난 다음에 그 여자가 판결을 받고,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그 여자는 두 가족들을 독일로 이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한 여자분이 자기 자식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대학교 학비가 없다. 독일에서는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독일에 가면은 또 떡볶이 장사,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을 다 합니다. 이민을. 두 가족이 이민을 하고 난 다음에 돈까지도 많이 받고, 그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주동이 되어서 계속 그 죽은 사람의 아들에게도 너의 몸속에 악마가 들어있다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구마 예식을 해서 그 죽은 여자의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동생도 구마 예식을 해서 살아남았는데 왜 나의 어머니는 살아남지 못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식들을 15세, 13세 그렇게 된 자식들을 데리고 독일로 이민을 오게 되면은 어머니들은 약간의 영어를 할 수 있겠죠. 아직 젊기 때문에 약간의 영어를 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영어를 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12살, 13살, 14살 이런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도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을 온다고 해도, 자식들과 이민을 온다고 해도 언어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며,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있는 그 도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자식들을 데리고 오면은 자식들이 빨리 독일어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외국어 빨리 배웁니다. 학교까지 가고 학교 다니고 정규 학교를 다니고 하면은. 그래서 온 가족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기 신랑과 함께 왔는데 온 사람들이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도 핸드폰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예의주시를 하겠죠.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서 성공을 하면은 나도 그 길을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한국에 집값도 비싸고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독일에 가면 뭔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집을 팔아서 독일로 이민을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건이 2015년에 12월 달에 한 프랑크푸르트 호텔에서 일어나는데, 그때가 마치 금은 사제라고 영화를 한국에서 방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알리고 싶겠죠. 그래서 영화를 쫙 돌리면 사람들이 구마라는 게 사람의 몸에 악마가 들어가는 것이 구마이구나 하고 일단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절대로 악마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몽을 사람들에게 해야만 하는데, 지금 한국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계몽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변해가겠죠. 너의 몸에 악마가 들어갔다느니 그런 걸 계속 주입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에게 그 모든 잘못되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악마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가 있고, 정말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제도, 그러한 교육, 그러한 정치, 모든 것에 대해서 악마가 한 짓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것이다 하고서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의 대상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사람이 부자 같이 보이고 조금 있는 것 같이 보이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이건 왜 이러냐고 이렇게 따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꾸며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프랑크푸르트에서 2015년에 12월 달에 일어난 다음에 그때부터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특히 이 종교는 한국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지만 유럽 전체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서는 조선 500년 그 조선 500년 중세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선 500년조 아주 자랑스러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 종교가 한국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천주교, 유럽에 있으면 유럽 가톨릭교, 지금은 한국에서는 가톨릭교라고 이상한 발음이 되는데요. 카톨릭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인데 또 이상하게 가톨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중세 시대에 사람들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을 태워서 죽입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죽였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많이 없어졌죠. 자기들의 기도하는 집이 비엔나 같은 경우에 오스트리아, 한국말로 번역하면 동국이 됩니다. 동국 많이 들으셨죠? 동국. 한국을 동국이라고 말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동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라이시. 오스트가 동쪽입니다. 라이시가 나라, 동쪽 나라라는 뜻입니다. 동국, 동쪽 나라. 그런데 이 동쪽 나라는 한국의 소개가 그렇게 독일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고요. 비엔나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100개가 넘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들이 독일말로 지나고게, 영어로는 시나고그 이렇게 발음하는 집이 있는데요. 교회와 마찬가지인데 교회와 또 다릅니다. 교회와 또 다르기 때문에 고유 이름이 지나고게 그렇게 독일어가 되면은 G 발음이 나고 영어가 되면은 S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시나고그 아니면 지나고게. 독일어와 영어의 발음은 그 S가 Z로 날 수도 있고 S로 날 수도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독일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있고 또 물론 단어들도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이지만 그렇게 신, 진 이런 식으로 그 발음을 달리 하지만 같은 의미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시나고기가 100개가 넘게 있던 시나고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다 불에 태우고 사람도 불에 태우고 사람도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여버리고 그 기도하는 집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그 시나고그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다 부셔버립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미신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변해버리고 사실인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미신을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버리면 미신을 믿고 있는지
진정한 신을, 창조주를 믿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 창조주라는 말은 너도 창조주, 나도 창조주. 우리는 똑같은 창조주로부터 창조되어 있는 창조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근데 창조주를 모르게 되면은, 미신을 믿게 되면은 너는 창조는 되었는데 또 신이, 다른 신이 그 아래에 있게 되면은, 만약에 그 신부 아래에, 그러니까 신부도 사실은 하나의 사람으로, 신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 창조물인데 그것이 부정이 되어 버립니다. 신부는 일반 신자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신부 위에 또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언제나 이렇게 가릅니다. 1등, 2등, 3등. 우리가 학교에 가면 배우는 게 있죠. 맨 처음에 배우는 거, 맨 처음에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기, 그 다음에 도토리 키재기.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네가 조금 더 크다, 네가 더 작다, 끊임없이 구분을 합니다. 이 미신은 사람을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은 언제나 니는 조금 더 크고 너는 조금 더 작다를 항상 주입을 시킵니다. 너는 조금 더 잘생겼고 너는 조금 더 못생겼다. 너는 1등, 너는 2등, 3등 이렇게 해서 언제나 사람들을 편을 가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을 가를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여기서 나와서 한 줄을 서라. 네가 조금 더 크니까 좀 뒤로 가. 너 좀 더 작네. 앞으로 와야지.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첫째로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너희들이 앉고 싶은 의자에 앉아서, 만약에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앞으로 앉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자리도 앉아서 우리가 오늘 뭘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사가 혼자서 다 떠들어 버리죠. 그리고 학생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착한 학생으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6년을 보내고 나면은 이성을 사용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사실은 국민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똑똑한 학생이 국민학교 졸업할 때는 멍청이가 되어서 중학교 또 시험 공부하느라고 계속 그 시험 내용도 그다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수학 같은 건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수학을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뭐 근본적인 것도 잘 계산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근본적인 것만 잘 가르쳐도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아주 어려운 그 타임지 같은 것을 고등학교 때 가르치고 있으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13과목을 하루 만에 시험을 다 친다든지, 뭐 자율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못 가게 앉혀놓고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집에 가겠다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자율학습이 아니죠 그러면은. 근데 말은 또 자율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절대로 자율학습은 아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로마 카톨릭은 종교는 종교인데 로마 황제가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하는 역할은 로마 황제를 위한 종교. 그러니까는 사실은 로마 황제가 신인데 언젠가는 유대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자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식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황제가 신이다 하면 우리의 신은 창조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인데 하면서 물론 무슨 장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로마 황제를 상대로 근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신으로 모셔라 이런 말을 하면은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보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인데 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유대인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유대인이 바로 경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그것을 빨리 배우면은 되는데 만약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일을 배우게 되면은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도 없으면서 뭘 우리들에게 너희들 것을 배우도록 유도를 하느냐. 우리는 폭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폭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카톨릭을 전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하는 그런 예식이라든지 그 집에서 하는 그런 것을 집에서 행하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창조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창조주 유일신 창조주가 바로 유일신입니다. 다른 신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유일신은 그야말로 유일신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신. 그런데 이 유일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믿는 신만 유일신이다. 그러면 유일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믿는 신만이 유일하게 신이다. 그런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유일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은 유일신을 믿는 신이라 하고 거짓말을 퍼뜨렸기 때문에 유일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로마 카톨릭교를 한국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모세 10계명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모세 10계명을 잘 읽게 되면은 창조주가 무엇인지 창조주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하늘, 땅, 물, 바다 그 속에 속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창조를 한 창조신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내가 신이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성을 사용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유일신이다 하면 유일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그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으면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고 있다. 그 다음에 마리아 상을 보게 되면은 그 마리아 상은 한 손에 그 예수를 안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예수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남자 아기는 하나의 동자 아닙니까? 동자. 불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고려시대의 불상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의 동자가 그 불상의 그 밑에 바닥에 조그맣게 동자가 서 있습니다. 그 불상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고려시대에 비단에 그려진 그 불상이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목걸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크게 그려진 고려시대의 불상을 보면은 그 바닥에 그 하나의 동자가 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자를 그 마리아가 한국 천주교가 말하는 마리아가 안고 있는 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치 부처를 믿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부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별 다를 것이 없죠, 사실은. 그러면서 유럽에서 온 종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달된 종교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더 발달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후퇴한 종교이지만 유럽에서 왔다. 그 유럽이라는 것은,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파란색, 머리가 갈색, 갈색에서 황금색,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의 색깔을 사실은 갈색을 하고 있지만 그 염색을 했기 때문에 황금색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 정말 황금색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갈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리고 얼굴은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콧대가 높습니다. 콧대가 높고 그러한 진화를 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1500년 전에 유럽으로 온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 그 사람들이 1500년 전에 아시아에서 독일로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그러니까는 1500년이니까 500년대, 그러니까 흉노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특히 1200년에도 징기스칸의 무리들이 유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럽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죠. 그런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그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도.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지만,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 아주, 그러니까는 그 흉노족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훈족이라고 하죠. 훈족들이, 그 다음에 코튼족들이 또 유럽에서 넘어 들어오고, 또 그 이후에 몽골족, 징기스칸 몽골족들이 유럽으로 들어와서 중세 시대를 지나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특히 조선시대에는 그 고려시대의 왕정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불교를 그 왕정에 들여놓지 않는 조선 시대가 500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 종교로부터의 그 억압을 이시조선에 의해서 막을 내렸다. 이시조선은 정치를 종교가 없는 그러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 이시조선의 시대에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잡혀가서 그 완전히 로마 가톨릭 종교가 지배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삶이, 그 중세 시대의 유럽의 삶이 전쟁으로, 아주 전쟁으로, 오랜 전쟁, 30년 전쟁, 종교 전쟁, 또 여자를 마녀라고 해가지고 부인들이
완전히 그러니까는 마치 제사장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약초를 통해서 어떤 병을 낫게 한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잡아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로 태우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유럽의 시기였지만 한국에서는 일시조선에서는 그러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2조 500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시조선 말년에 또 그 사람을 불태우던 그 종교가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사람을 수준 이하로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는 그 황제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스슴지 않고 행하는 아주 무서운 미신을 믿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한국 천주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천주교는 자기들이 신문 방송 다 소유하고 있죠. 병원 다 소유하고 있죠. 대학교 소유하고 있죠. 그러한 개인적인 사단법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전두환 같은 사람은 전두환이 한 군대에서 생활하던 사람인데요. 박정희 일본을 도와주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박정희라든지 박근혜라든지 전두환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은 유럽에서 황금을 쌓아두고 있는 그러한 유럽 가톨릭, 로마 가톨릭 또는 한국 천주교회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는 박정희가 더 높을까요? 유럽에서 황금을 쌓아놓고 지내는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로마 가톨릭, 한국 천주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더 높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유럽 가톨릭이 박정희나 전두환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상을 심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는 가운데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돈이 들어오고 왜 돈이 들어올까요? 그 한국 천주교회에 한국 천주교회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자기 혼자서 다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국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조선이 망하고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나와서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못 나가도록 오랫동안 외국에 나갈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것을 다 알게 되면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면 한국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새롭게 그 상황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주 급장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좀 정신적으로 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성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예측불능의 사람들이고 예수가 고문당하는 아주 잔인하게 고문당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권력,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야지만이 전두환이든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문재인이든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가 되어라. 눈에 보이는 신이죠. 신의 허락이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 눈에 보이는 신의 눈에 어긋나게 되면은 이유미도 그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유미가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유미는 안철수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아주 무식한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 자기가 이유미가 안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어? 그러면 안철수네. 그러니까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로 개, 돼지만도 못하지만, 그러니 그 모르는 사람들은 또 개, 돼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일을 꾸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유미는 아주 눈에 보이는 신을 위한 그 하나의 희생가. 그래서 희생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죠? 또 성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영원히 눈에 보이는 신으로부터 숭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수준 이하의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겠죠? 그러니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에게 언제나 설명을 하면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사실이겠지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것이 정상이니까요. 항상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병적인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모든 방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주 병적인 이기주의자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그래서 아주 우리의 자주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이고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냐?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